그날 마트에 간 정순이에게 일어난 이야기. 정순은 오늘도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마트로 향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아직 겨울이었다. 반코트에 목도리를 두르고 나선 그녀는 걷는 내내 생각했다. 오늘은 뭘 먹을까? 뭘 먹고 싶은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무라도 하나 사야지. 집에서 마트까지는 걸어서 8분 남짓. 그러나 정수는 늘 그 길을 15분 넘게 걸었다. 괜히 가게 유리창을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고 꽃집 앞에 피어있는 비닐 포장 튤립을 괜히 바라보기도 했다. 그렇게라도 시간을 천천히 보내야 하루가 너무 길지 않았다. 마트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사과 세일입니다. 장갑을 벗으며 바구니를 들었다. 두부, 무, 양파, 달걀 반판, 바싹 마른 멸치 한 봉지. 늘 그랬듯이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양만큼만. 김치 담글 것도 아니고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정수는 무언가를 많이 사는 일을 멈췄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겠지. 그 말은 마치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문 같았다. 무의 껍질을 한참 만지작거리며 고르고 있을 때였다. 옆에서 끌고 오던 카트가 갑자기 정순의 바구니를 툭 건드렸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땐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남자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조심했어야 했는데. 정수는 순간 놀란 마음을 다잡고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저도 바구니 너무 바깥으로 뺐나 봐요.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몇 번이나 더 숙였고 그 모습을 본 정수는 괜히 미안하다는 말까지 꺼내야 하나 싶었다. 그 남자는 마치 사람과 부딪힌 것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쳤다는 사실이 더 미안한 사람 같았다. 잠시 후 된장 코너 앞에서 또 마주쳤다. 정수는 조용히 된장통 하나를 들어 살펴보고 있었고 그 남자도 똑같은 제품을 들고는 멈칫했다. 된장찌개 자주 끓이세요? 네. 하루에 한 끼는 꼭 된장국이에요. 그래야 덜 외로운 것 같아서요. 남자의 말에 정수는 문득 마음이 놓였다. 그 말 자신도 똑같이 생각하곤 했으니까. 혼자 사는 사람만이 아는 밥상의 정막. 술잔 대신 국물이 위로가 되는 그런 저녁. 둘은 그런 감정을 말하지 않고도 알아차렸다. 저는 명수라고 합니다. 여기 근처에 살고 있어요. 아, 저는 정순이에요. 저도 이 근처 살아요. 10년 넘게. 이름을 나눈 건 어쩌면 작은 일이었지만 정순의 마음 어딘가가 톡 하고 울렸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말한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늘 아줌마, 손님, 고객님 소리만 듣다가 이름을 말하고 또 누군가의 이름을 듣는다는 건 이상하리만치 설레는 일이었다. 계산대 앞에서도 또 마주쳤다. 이번엔 정순이 먼저 웃었다. 명수는 머쓱하게 웃으며 바구니 안에 사과를 한번 보고는 말했다. 저도 사과 좋아하는데 혼자 사니까 꼭 남게 되더라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는 4개만 담아요. 아니면 껍질이 쭈그레져서 아깝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는 그저 사소했지만 그 속엔 나이 들어 혼자 살아가는 이들만이 아는 묘한 동질감과 안도가 묻어 있었다. 그들은 계산을 마친 뒤 나란히 마트를 나섰다. 바깥 공기가 살짝 차가웠지만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 순간 명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순 씨 아니, 정순 다음에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정수는 멈춰섰다. 머릿속으로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용했다. 설레기보단 묘하게 따뜻했다. 네. 뭐 다음 주쯤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정수는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된장국에 달걀 프라이 하나, 김치 조금 꺼내
혼자 밥을 차렸다. 별것 없는 저녁상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국물이 조금 더 구수하게 느껴졌다. 정수는 며칠 동안 그날 일을 곱씹었다. 마트에서 만난 낯선 남자,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던져버린 네, 괜찮아요라는 대답.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거절이 떠오르지 않았다. 약속한 날 그녀는 집에서 오래된 거울 앞에 섰다. 흰 블라우스 위에 차콜색 가디건을 걸쳤다.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립스틱만은 살짝 발랐다. 뭐 그렇게 꾸미냐 누가 물으면 평소에 안 바르던 립밤 발랐을 뿐이에요 라고 변명할 준비까지 했다. 하지만 거울 속 정순의 눈엔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었다. 카페는 동네에서 걸어서 5분 거리 1층 유리창 너머로 명수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는 멀리서 정순을 발견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데서 누가 먼저 일어나 인사하던가 그런 사소한 배려에 정수는 괜히 마음이 놓였다. 여기 커피 맛 괜찮더라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저도 요즘은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함이 떠 있었지만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는 조용한 대화였다. 명수는 회사 다닐 때 얘기, 정년 퇴직 후엔 책 읽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했다. 정수는 늘 가던 재래시장에서 할머니들이랑 사소하게 나누는 이야기들을 꺼냈다. 둘 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말을 끊지도 않았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정수는 조심스레 물었다. 혼자 지내시는 거 익숙해지셨어요? 명수는 잠시 머무시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안 그랬어요. 밥 차리다 울고 TV 보다 울고 잠들다가 울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는 것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 말에 정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러다 그녀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그랬어요. 혼자 된 첫 해엔 마트에서 라면 한 봉지 고르는데도 이걸 좋아했었지 하고 생각나서 울었어요.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정수는 손에 쥔 머그잔을 가만히 돌렸다. 뜨거운 커피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급하지 않았다. 말 없는 시간도 좋았다.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날이 있다는 걸 그녀는 오랜만에 다시 떠올렸다. 이런 시간도 참 오랜만이네요.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냥 누군가랑 같이 앉아 있는 시간이요. 명수는 잔잔히 웃었다. 저도요.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이야기를 안 하고 하루를 끝낼 때가 많아서 이상하게 말이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말을 아끼는 게 익숙해지는 사람, 침묵에 너무 오래 젖어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조차 잊어버리는 사람. 그녀는 문득 몇 년 전 친구들과 다녀온 나들이가 떠올랐다. 그땐 다들 다 같이 떠들고 웃고 떠난 버스 안이 왠지 불편하고 번잡하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시끄러움조차 그리웠다. 명수 씨는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명수는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가 이내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렵죠. 처음엔 생각도 안 했어요.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겠나 싶기도 했고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너무 혼자 늙어가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슬프더라고요. 그 말에 정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저도 그래요. 가끔 거울 보면 이 사람은 참 많이 조용히 늙었구나 싶어요. 둘은 그렇게 천천히 서로의 마음을 꺼내 놓았다. 눈에 띄는 말도 특별한 행동도 없었지만 그 자리엔 분명 작은 떨림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떨림은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졌다. 명수가 조용히 말했다.
정순 씨 말고 정순이라고만 부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정순은 작게 웃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식은 커피잔을 한 모금 들이켰다. 그 한 모금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다. 명수는 어느 날 작은 액자 하나를 책장 위에 올려뒀다. 정순과 함께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둘 다 크게 웃는 얼굴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따뜻한 공기가 느껴지는 사진이었다. 명수는 그 사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보곤 했다. 혼자 차 마시며 눈길이 가는 방향엔 이제 정순과의 그 하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러던 주말 오후 명수의 딸 은지가 집을 방문했다. 오랜만에 들렀다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방을 둘러보다 책장 위의 사진에 시선이 멈췄다. 아빠, 이 사진 누구예요? 은지의 말투엔 분명 어딘가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명수는 살짝 당황했지만 숨기려 하지 않았다. 정순이라는 분이야. 동네에서 알게 됐고 몇 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런 분이야. 은지는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단정한 외모, 수수한 옷차림, 낯선 중년 여성. 그 얼굴에선 특별히 이상한 기색은 없었지만 그녀는 무언가 마음이 불편했다. 아빠. 혹시 그분이 아빠한테 호감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기보단 그냥 마음이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편해. 뭐 그런 사람이야. 은지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속으론 수많은 생각이 오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 와서 사진까지 꺼내놓을 만큼 어떤 여자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게 은지에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빠는 진심이세요? 은지의 물음에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이지. 그분이 특별히 뭘 요구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더 기대고 있는 걸지도 몰라. 은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정순의 얼굴이 담긴 그 액자. 괜히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다. 은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보다 한참이나 늦게 핸들을 돌렸다. 차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 소리마저 거슬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앞만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 여자.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딱 집어 말할 순 없었다. 사실 명수가 누굴 만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웠는지, 얼마나 조용히 살아왔는지 은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혼자인 아빠에게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갔다. 진짜 아무 마음 없이 그럴 수 있을까? 그녀는 검색창을 열었다. 중년 남성 재산 노리는 재혼 사기. 이런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실제로 뉴스나 기사에서 흔히 접했던 일들이었다. 혼자 사는 중년 남성이 대상이 되고 다정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빼앗긴 뒤 결국 재산 문제로 분쟁이 생기고 그런 사례들을 떠올리며 은지는 점점 확신에 가까워졌다. 내가 아빠를 지켜야겠다. 며칠 후 은지는 아버지 몰래 정순을 찾아갔다. 명수의 핸드폰에 저장된 통화 목록을 보고 카페 예약 내역을 역추적해 정순이 자주 가는 단골 카페까지 알아냈다. 오전 시간 정순은 혼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은지는 조용히 다가가 정면에 앉았다. 혹시 정순 씨 맞으시죠? 정순은 잠깐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긴장보다 놀라움이 먼저였다. 저는 명수 아버지 아니요, 명수 씨의 딸이에요. 그 말에 정수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무슨 말이 오갈지 이미 감이 왔다. 하지만 피하고 싶지는 않았다. 제 말 좀 들어주실래요?
저희 아버지 많이 여리신 분이에요. 혼자 사신 지도 오래됐고요. 누군가가 그걸 이용하려 든다면 저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정수는 말없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저도 그런 사람 아닐까 많이 생각했어요. 스스로도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자꾸 묻게 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무언가 계산된 느낌은 아니었다. 그 순간 은지는 약간 흔들렸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며칠 동안 명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 명수라는 두 글자가 화면에 뜰 때마다 그녀는 망설였다. 손이 화면 위로 가긴 하지만 통화 버튼까지는 닿지 않았다. 은지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저희 아버지 많이 여리신 분이에요. 누가 그걸 이용하려 든다면 전 지켜야 해요. 그 말 어쩌면 정당했다. 정수는 이해하려 했다. 사랑하는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그걸 비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억울하고 서글펐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처럼 보였을까? 그녀는 자신을 돌아봤다. 진심으로 누군가와 함께 웃고 싶었고 누군가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싶었다.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바람조차 이렇게 의심받고 상처 주는 일이 될 줄은 몰랐다. 카페에 가서 마주 앉았던 날이 떠올랐다. 명수가 건넨 조심스런 말투,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단 생각 참 오래 걸렸어요. 그 말엔 분명 진심이 있었는데 정수는 명수에게 문자를 쓰다 지우길 수차례 반복했다. 저는 괜찮아요. 저도 마음이 있었어요. 잠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말도 그녀 마음을 정확히 담아내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결국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불을 껐다. 어두운 방 안 창문 틈 사이로 달빛만 조용히 내려앉았다. 명수는 그날 이후로 정순에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자 처음엔 바쁘신가 보다 싶었다. 그녀가 그런 연락을 자주 하던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이 지나도록 전화는 오지 않았고 문자 하나도 없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명수는 스스로 되물었다. 마트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의 따뜻한 인상, 함께 마셨던 커피, 조용히 웃던 그녀의 표정, 그 모든 장면들이 이제는 자꾸 의심으로 바뀌어 갔다. 혹시 딸이 뭐라고 했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을 땐 갑자기 명수는 숨이 막혔다. 은지는 워낙 성격이 곱고 단호한 딸이었다. 잘못되었다 싶으면 직접 행동에 나서는 아이였다. 설마 찾아갔던 건 아니겠지? 그는 바로 전화를 걸어보려다 멈칫했다. 정순이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래도 그는 참았다. 상황을 몰라서 참은 게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명수의 마음도 함께 시들고 있었다. 그는 결국 집 안을 몇 바퀴 서성이다. 거울 앞에 서서 셔츠 단추를 채웠다. 이러고 있는다고 뭐가 바뀌겠어. 하지만 그 말과는 다르게 손은 다시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카카오톡 마지막 대화엔 잘 들어가셨죠? 라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만 남아 있었다. 그 밑으로 아무 답도 없었다. 그는 결국 작게 중얼렸다. 직접 가서 물어봐야지. 정수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두부를 꺼내놓고 된장국을 끓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끝은 자꾸 멈췄고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 명수와의 인연이 마트에서 시작된 작은 우연이었다면 지금은 그 우연을 놓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고 아팠다. 어쩌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일보다 그 마음을 멈추는 일이 더 힘든 건지도 몰랐다. 그때였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누구지? 정수는 살며시 현관문을 향해 다가갔다. 영상 도어벨 속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트렌치 코트 깃을 세운 채 한 손에 커다란 봉투를 든 명수. 그녀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문을 열자 명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된장찌개 끓이신다고 하셔서 시장에 갔다가 괜찮은 된장하고 청양고추 몇 개 샀어요. 정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명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뭔가 불편하게 한 거라면 말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오늘 된장국 같이 먹어주시면 안 될까요? 정순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다. 정수는 한참을 말없이 섰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명수는 안도의 숨을 쉬었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다. 주전자엔 이미 물이 끓고 있었다. 정수는 익숙한 손길로 냄비를 꺼내고 명수가 가져온 된장을 꺼내 찬찬히 풀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그 조용한 움직임 안에 조심스레 엮이고 있었다. 이거 고추 썰까요? 명수가 물었다. 정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네. 근데 조금만요. 맵게 먹진 않아서요. 그 짧은 대화 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오갔는지 둘 다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은 분명 따뜻했다. 된장국 냄새가 집 안에 퍼지기 시작했고 정수는 밥을 꺼내고 달걀을 하나 깨서 프라이팬에 올렸다. 조금은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명수가 그 옆에서 조용히 물컵을 꺼내 놓았다. 그들은 마주 앉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조심스럽게 밥을 떴다. 한참이 지나 정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따님이 찾아왔어요. 명수는 젓가락을 멈췄다. 그래요. 처음엔 저도 당황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는 되더라고요.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을 테니까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연락 안 주신 거였군요.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작게 웃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누군가와 된장국을 함께 먹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그건 정말 오랜만에 느껴봐서요. 명수도 조용히 웃었다. 그럼 이따 저녁엔 국 대신 계란말이라도 같이 해보실래요? 정수는 이번엔 눈으로 웃었다. 작고 조용한 웃음이었지만 그 안엔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는 묵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출근길에 오른 은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 채 한숨만 길게 쉬었다. 그분이 아빠에게 잘해준다면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은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도 집중할 수 없었다.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던 그녀는 결국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들었다. 정수님 괜찮으시면 오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길지 않았다. 네. 오늘 오후 4시쯤 전에 그 카페에서 뵐게요. 은지는 메시지를 읽고도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자신이 이 만남을 왜 요청한 건지 그것조차 잘 모르겠다고 느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이대로 남아있는 게 불편했을 뿐이었다. 오후 4시 카페 구석자리. 정수는 따뜻한 유자차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은지는 들어서며 작게 고개를 숙였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지는 차가 식기 전에 컵을 들었지만 입에 댈 엄두는 나지 않았다. 저번에
그날 제가 무례했던 건 아닌지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정수는 은지의 눈을 조용히 바라봤다. 딸이라면 누구라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은지는 순간 울컥했다. 하지만 눈물을 참으려 손가락으로 잔을 감쌌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그렇게 혼자인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누구라도 거기 들어오는 게 어색했나 봐요. 정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은지의 말 속에서 자신의 젊은 날 어머니를 향해 비슷한 감정을 품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저도 누군가에게 마음 주는 게 겁나요. 그냥 같이 웃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은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눈엔 욕심이 아닌 외로움과 조심스러움이 비쳐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쩌면 엄마가 떠난 후 아버지가 보이던 그 표정과도 닮아 있었다. 은지는 조용히 유자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닿는 듯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아버지한테 여태까지 참 많은 걸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가 뭘 드린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없는 것 같아요. 정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은지가 단순히 반대하는 딸이 아니란 걸 이젠 알 수 있었다. 그녀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사실 그날 이후로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못 봤어요. 괜히 제가 상처 준 것 같아서. 그 말에 정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분 당신이 걱정하는 그만큼 은지 씨를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가끔은 그런 걱정이 서로를 멀게도 하지만요. 은지는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봤다. 그녀의 말은 꾸밈없었고 따뜻했다. 거기에 감정을 흔드는 위로나 자신을 감싸기 위한 설명은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있는 감정을 나누고 있었다. 은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긴장도 불편함도 그 순간만큼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은지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다. 명수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얼굴을 했다. 웬일이야? 퇴근하고 바로 왔어? 은지는 말없이 소파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작게 입을 열었다. 아빠. 정순 아주머니 좋은 분 같아요. 명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곧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그냥 아빠 옆에 있는 게 좋아 보였어요. 그 말에 명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지만 시선은 더 이상 글자에 닿지 못했다. 그저 딸의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의 모든 생각을 덮어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은지는 조용히 말했다. 다음에 밥 같이 먹어요. 정순아 주머니랑 아빠랑 나랑. 그 순간 명수는 미소를 지었다. 작지만 확실한 미소였다.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용서, 이해, 감동, 그리고 안도. 가족이라는 건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 마음을 건네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들은 그날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정순과 명수는 자연스럽게 일상의 리듬 안으로 스며들었다. 누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도 며칠에 한 번씩 마트에서 마주쳤고 종종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어느 날은 정순이 명수 집 앞에 막 삶은 감자를 봉지째 들고 찾아갔다. 방금 쪘어요. 혼자 드시기엔 많을지도 몰라서. 그 말에 명수는 말없이 봉지를 받아들며 작게 웃었다. 감자 냄새에 괜히 어린 시절 어머니가 떠올랐다. 고맙습니다. 저도 삶아보긴 했는데 왠지 정순 씨 손에서 나온 감자는 더 맛있을 것 같네요.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기분 탓이에요. 아무나 해도 맛있는 게 감자예요. 그렇게 시작된 일상의 나눔은 조용하지만 꾸준했다. 명수는 다음날 고구마 말랭이를 건넸고 정수는 그걸 다시 구운 다음 요거트를 곁들여 명수 집 앞에 두고 갔다. 두 사람은 사귀는 것도 만나자는 말을 정식으로 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 사이엔 우리라는 느낌이 천천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명수가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냉장고에 도라지가 있길래 무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럼 혹시 제가 된장국 끓일 테니까 도라지 무침은 정순 씨가 하실래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럼 배추김치는 제가 챙길게요. 30분 후 명수의 집 식탁 위엔 된장국, 도라지 무침, 배추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거창하진 않아도 누가 봐도 정성 가득한 한 끼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거실 안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이런 날 예전엔 그냥 라디오 켜놓고 혼자 밥 먹었어요. 명수가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식탁에 의자 하나만 꺼내고 그마저도 중간에 자리 비우기 일쑤였죠. 이젠 둘이 앉을 의자가 필요하네요. 정수는 대답 대신 컵 안에 담긴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가슴 안까지 번져갔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습관처럼 마트로 향했다. 계란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치가 조금 짜다는 정순의 말이 떠올라 물을 한 개 사야겠다고도 생각했다. 입구에서 바구니를 집어들다. 명수는 멈칫했다. 정순이 보였다. 손에는 귤 3봉지. 정육 코너 앞에서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명수는 슬며시 다가가 말했다. 귤 3봉지는 혼자 먹기엔 좀 많지 않나요? 정수는 고개를 들고 웃었다. 쌌어요. 하나는 명수 씨 드리려고요. 그 말에 명수는 말없이 바구니를 내밀었다. 정순이 봉지 하나를 자연스럽게 담았다. 이젠 익숙해진 장면. 사람들은 둘을 부부로 착각하곤 했고 그럴 때면 둘 다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던 길 명수가 말했다. 정순 씨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딸이랑 밥 한번 같이 드실래요? 정수는 순간 멈칫했다. 그 말이 반가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긴장이 됐다. 아, 네네. 괜찮아요. 은지가요. 그날 이후로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엔 좀 다를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은지의 말들이 자신을 계속 반추하게 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토요일 저녁 작은 중식당에서 셋이 마주 앉았다. 명수는 미리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정순이 도착하자 의자에 손을 얹으며 맞았다. 곧 이어 은지도 들어왔다. 단정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 안녕하세요. 정순이 먼저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은지도 부드럽게 인사했다. 식사는 조용히 시작됐다. 짬뽕, 탕수육, 볶음밥. 무난하고 익숙한 메뉴. 처음엔 대화가 더뎠지만 점차 분위기는 풀렸다. 은지가 말했다. 예전엔 아빠랑 밥 먹을 때 대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자주 웃으시더라고요. 정수는 그 말에 놀란 듯 바라봤다. 아마도 된장국 때문 아닐까요? 셋이 동시에 웃었다. 서툴고 조심스럽고 여전히 조금은 낯설지만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테이블 위에 올라온 날이었다. 그날 이후 은지는 가끔 정순을 떠올렸다.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눈빛, 조심스러운 손놀림, 명수에게 건네던 말투.
어느 하나 꾸며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분 어땠어? 며칠 뒤 친구가 조심스레 물었다. 생각보다 엄마 같았어. 은지는 그렇게 대답했다. 말을 꺼내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다. 엄마라는 단어가 자연스레 나왔다니. 그녀는 마음속에서 조금씩 무너지는 벽을 느끼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정수는 혼자 시장에 나왔다. 계란 한 판을 사고 두부도 챙겼다. 시장 끝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등이 툭 하고 부딪혔다. 아, 죄송해요. 고개를 든 정순 앞에 은지가 서 있었다. 정순 씨, 여기서 뵙네요. 정순은 순간 놀랐지만 이내 웃음을 지었다. 은지 씨도 장 보러 오셨어요? 네, 뭐 좀 사러 왔어요. 근데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정수는 가방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 끝에 국밥집 하나 있는데 거기서 국물이나 한 그릇 하실래요? 은지는 미소 지으며 따라 걸었다. 허름한 국밥집, 따끈한 순대국이 놓인 테이블 앞.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처음에 아버지가 누구 만난다고 했을 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럴 수 있죠. 정수는 국물 한 숟갈을 떠넣으며 말했다. 사람이란 게 늘 누군가와 연결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가족이면 더더욱. 은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고요 속에서 국밥에서 피어나는 김만이 천천히 흘러올랐다.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웃는 걸 본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정순 씨 옆에선 웃으시더라고요. 정수는 그 말에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웃음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명수 씨가 스스로 꺼내신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엔 조용한 파문이 일었다.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아버지의 인간적인 외로움이 이제야 또렷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시장 골목을 걸었다. 날은 조금 흐렸지만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어깨를 스쳤다. 정순 씨.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사람을 만나겠다는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나쁜 거라는 건 아닌데 어쩌면 제가 아빠를 그냥 아버지로만 본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수는 조용히 걸음을 멈췄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있으면 서로를 사람으로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은지는 그 말에 작게 웃었다. 그래서요. 그냥 저도 사람 대 사람으로 정순 씨를 한번 알고 싶어요. 그 순간 정순의 입가에 서늘하지만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엔 고마움과 오래 기다린 감정의 해빙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은지는 명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저 정순 씨랑 시장에서 국밥 먹었어요. 명수는 깜짝 놀랐다. 그래? 갑자기? 응.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그냥 이젠 좀 알아가 보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명수의 웃음소리가 전해졌다. 고맙다, 은지야.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요즘 웃는 얼굴 자꾸 떠올라서. 그게 싫지 않더라고요. 며칠 뒤 정수는 작은 꽃 한 송이를 들고 명수의 집을 찾아갔다. 카네이션 하나. 자식에게서 받는 날은 아니지만 그가 아버지로서 행복한 얼굴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을 열고 나온 명수는 그 꽃을 보고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이건 무슨 날이죠? 정수는 웃었다. 그냥 기분이에요. 요즘 웃는 얼굴이 예뻐서요. 명수는 아무 말 없이 꽃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다. 정순 씨가 우리 집안까지 밝혀주네요. 정수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작고 따뜻하고 조용한 웃음이었다. 그들의 하루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순과 명수의 관계는 말없이 단단해졌다. 큰 사건은 없었지만 사소한 습관들이 서로의 삶에 하나씩 스며들고 있었다. 정수는 주말마다 명수 집에 갔다. 두부를 부치기도 하고 무말랭이를 볶기도 했다. 명수는 그런 날이면 그녀가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조용히 앞치마를 챙겨 들고 설거지부터 식탁 정리까지 도왔다. 명수 씨, 물 좀 그만 튀기세요.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정순 씨가 봐줘야 잘 되지. 그런 투닥거림도 어느새 그들만의 대화 방식이 되었다. 그날은 명수가 먼저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공원 산책 어떠세요? 바람이 좀 부드럽대요. 정수는 짧게 대답했다. 좋아요. 6시에 집 앞에서 만나요. 해는 길어졌고 바람은 서늘하지만 따뜻했다. 둘은 나란히 걷고 있었고 정수는 가방 안에 조그마한 손난로 하나를 쥐고 있었다. 이럴 땐 젊을 땐 안 그랬는데 괜히 손이 시렵죠. 명수가 말했다. 정수는 웃으며 손난로 하나를 그의 손에 슬며시 건넸다. 집에 하나 남아서 가져왔어요. 이거 생각보다 따뜻해요. 명수는 손난로를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따뜻함보다 그녀의 배려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공원 한켠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다. 명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순 씨, 우리가 이렇게 지낸 지 꽤 됐죠. 그러게요. 처음엔 된장 고르다 만났는데 명수는 작게 웃었다. 지금도 기억나요. 정순 씨가 든 된장이 제 눈엔 그날 제일 맛있어 보였거든요. 정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낯간지럽지도 부끄럽지도 않았다. 그저 따뜻했다. 명수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꼭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가끔 밥 먹고 같이 걷고 누군가 걱정해주는 삶이면 그거면 되는 것 같아요. 명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게 하루 중 가장 따뜻하니까요. 그 말에 정수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밥은 제가 할게요. 대신 설거지는 꼭 해줘요. 명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 말 약속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틀었다. 낮게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사이로 자신도 모르게 따라 중얼거렸다. 좋다 이런 하루. 그날 밤 명수는 책장 위를 정리하다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은빛의 얇은 반지 하나가 고요히 놓여 있었다. 화려한 건 싫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조용히 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마음 표시 정도면 충분했다. 다음 날 정수는 명수의 초대로 다시 그의 집을 찾았다. 부엌에는 이미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식탁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반찬 두어 가지가 놓여 있었다. 오늘은 제가 먼저 해봤어요. 정순 씨가 오시면 맛봐 주셨으면 해서요. 정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자리에 앉았다. 한 숟가락 떠보더니 미소 지었다. 맛있네요. 된장 간도 딱 좋아요. 명수는 머쓱하게 웃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거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상자를 올렸다. 이거 그냥 작은 마음이에요. 정식으로 뭘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표시로. 정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은은한 반짝임을 가진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반지가 있었다.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놀랍다기보다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다. 명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정순 씨.
우리 나이에는 화려한 것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일을 편하게 함께 살아가자고. 그냥 그런 의미예요. 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엔 어떤 강요도 욕심도 없었다. 오직 함께 있고 싶은 마음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손가락에 끼웠다. 크기도 딱 맞았다. 그 순간 묘하게 웃음이 났다. 명수 씨, 제가 밥은 계속 할게요. 대신 오늘부터는 설거지만 말고 반찬도 하나씩 맡으셔야 해요. 명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일요일엔 김치전 해볼게요. 배운 레시피가 있거든요. 둘의 대화는 그저 밥과 반찬 이야기였지만 그 속엔 확실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함께 늙어가는 일. 함께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꽃이 피는 계절을 또 같이 맞는 일. 창밖에는 벚꽃이 피고 있었고 창 안에는 두 사람이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봄은 누군가에게는 다시 한번 살아도 괜찮다고 속삭여주는 계절이었다. 작은 예식장이었다. 초대장은 따로 만들지 않았다. 그저 가까운 이웃 몇 명, 은지, 정순의 오랜 친구 2명. 하객이라기보다 따뜻한 가족 모임 같은 분위기였다. 정수는 흰색 재킷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이 나이에 뭘 그런 걸 입느냐며 손사래를 쳤겠지만 오늘만큼은 다르게 살고 싶었다. 명수는 정장 차림에 익숙지 않아 어색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했다. 사회자도 없었고 음악도 잔잔했다. 단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몇 마디 약속을 나눴다. 앞으로도 된장국은 제가 끓일게요. 그럼 나는 밥할게요. 딱 반 공기. 은지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오늘 얼굴은 분명 행복해 보였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었다. 식이 끝난 후 작게 마련된 식탁에 모두 둘러앉았다. 나물 몇 가지와 잡채, 간장 불고기, 그리고 정순이 직접 담근 깍두기. 누군가는 이게 잔치상이지 하며 웃었고 누군가는 요즘 보기 힘든 음식이라며 사진을 찍었다. 명수는 밥그릇을 들고 말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다시 밥을 먹게 될 줄 몰랐어요. 참 오래 혼자였는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서 참 좋네요. 정수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공기, 북적이는 웃음소리, 익숙한 냄새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같이라는 말이 더 자연스러운 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정수는 창밖 벚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나무 작년에는 혼자 봤거든요. 올해는 같이 보네요. 명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같이 볼 거예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말보다 더 따뜻한 약속이 그들 사이를 감싸고 있었다. 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봄은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이었다.